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8월 1주차 마지막 IPO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주차 청약 정말 많네요. 다음 주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원티드랩은 제가 균등으로 한다고 게시물을 올려드렸죠. 크래프톤은 패스했고요. 그리고 플래티어, 엠로, 딥로이드, 한컴 라이프케어 중에 만약 이것 중에 한 종목을 고른다면은 저는 한컨 라이프 케어를 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컨 라이프 케어도 저는 대출을 이용한 풀청약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컨 라이프 케어는 5일과 6일 이틀간에 진행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가 브론즈 등급일 경우에 2,000원이 있습니다.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 기준 13,700원이고요. 공모 규모는 1,137억 원이고 시총은 3,791억인데 이 공모 규모가 그대로 유통 물량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존 주주들에 나오는 물량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셋 일반 등급일 경우에는 10만 2천 주를 넣을 수 있고 굉장한 금액을 비례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은 없고요. 그리고 아마 25%가 되면은 200만 주 가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역시 구주 매출인데요. 구주 매출은 대신 대주주의 구주 매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투자자의 구주 매출인데 가지고 있던 물량의 한 30% 정도만 매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이지만 그렇게 많은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넘어가 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 후에도 증권 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과 함께 가는 정도의 우리로 따지면은 분할 매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내용을 보시면 라이프 케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K5 방독면을 유일하게 개발해서 납품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 그래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시책이 꽤 되거든요. 또한 여기 안전 장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매출은 이쪽 안전 장비 쪽이고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 특수로 마스크 쪽 관련 매출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K5 같은 경우에는 30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공공기관에 납품한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96%라고 하네요. 이 96%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간편결제 시스템 97%의 점유율을 가진 세틀뱅크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세틀뱅크도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이 큰 매출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썩 신통찮게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호흡기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그리고 K5 방독면을 독자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원래 있던 방독면 같은 경우도 제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방독면 부분도 많이 껴봤는데 이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이 각 군수 창고에 마련되어 있는 방독면들하고 이런 방독면들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이제 폐기시키기도 하고 부족한 것들은 더 들여오기도 하는데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구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꽤나 강력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300여 개의 고객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B2C 시장도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기 매출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 굉장히 적은데요. 바로 1분기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2,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은 정부 의존도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 요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 사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커다란 사투 후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들에 대한 부족한 처우, 그리고 이 소방관들의 이 장비가
지역,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소방관들이 자기 돈으로 직접 이 장비를 구매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라 국민들 여론이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주도가 높지만 이런 안전장비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많이 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K5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이제 되어 있지만 국방 예산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2020년도에는 지명 경쟁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래서 SG 생활안전이랑 같이 나누어서 수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이 항상 해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K5 신형 방독면 같은 거는 독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한 매출은 비중은 달라질 수 있더라도 계속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건 마스크 매출 위험인데요. 제가 이 보건 마스크를 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저거 좀 있으면 안 좋아지겠지. 보건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 회사들 막 문 닫고 있다던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많이 나왔는데 밸류에이션 매길 때 밸류에이션 매길 때 이 마스크 관련된 매출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아주 양심적인 유사기업 비교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백신을 맞더라도 계속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오늘 국내 델타 플러스 변이가 2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아 같은 경우 계속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벗는다고 해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업 가치에서 이미 뺐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소송 관련 위험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650억을 지급을 안 했어요. 한컴 쪽에서. 왜 안 했느냐.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너 입찰 참가가 안 되면은 이 회사 인수하는 거 값어치 깎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650원을 일단 안 줬답니다. 예. 안 줬는데 결국에는 참가 자격 제한이 됐어요. 되어가지고 650억을 안 줬습니다. 근데 이때 그 행정소송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한컴에서 한 겁니다. 한컴에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입찰 자격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야, 입찰 자격 제한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시 650억 내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한컴 쪽에서는 야, 우리가 풀었으니까 안 줘도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매도인은 어쨌든 풀렸으니까 내놔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된다면 650억 원을 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IPO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 소송 진행 상황을 잘 보셔서 이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컴 하이퍼케어 기업 내용 중에서 이 ICT 접목이 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컴이라는 기업 자체가 IT 관련된 회사잖아요. 굉장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우리나라 또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전부 다 한컴 한글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기타 자회사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요즘 한컴 MDS도 굉장히 시세를 잘 뿜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회사들의 IT 사업 능력을 같이 결합해서 조금 더
안전의 사업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좋습니다. 왜 좋냐? 기존 주주가 다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딱 떨어진 30%죠.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무보유 하격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유통 비중도 뚝뚝뚝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22.5%가 기관이 가져갔죠. 이게 의무보유 하격 비율이 막 50%만 돼도 이거 거의 한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시면 시설 자금, 즉 산업단지와 기계장치를 매입하고요. 그 신사업들을 또 잘 하려고 하더라고요. 운영 자금은 이런 플랫폼 신사업이죠. 그리고 해외 사업 투자,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은 농협 대출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감동을 먹었어요. 이런 기업이 있었나? 이런 기업이 있었나? 원래 제가 찾아내서 다 빼고 해야 되는 거를 미리 자기들이 스스로 알려주는 이런 착한 기업. 네, 바로 마스크 실적을 빼고 계산을 했답니다.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신에 요거는 그래도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27이긴 한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 기업이고, 그리고 뭐 사업 내용도 유사성이 그렇게 썩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3M 컴퍼니,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어쨌든 27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글로벌리한 기업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좀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 마스크 부분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요렇게 2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펄을 27로 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 마스크 부분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CN투자 성진 같은 경우에 마스크 관련된 직접적인 상장주죠. 지금 퍼가 4.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 안전장비 부분을 요렇게 시총을 그대로 두고 마스크 부분을 257억으로 한다면 약 21,0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35%까지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싼 편이라고,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단기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퍼가 20이 되지 않는다. 20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적고 퍼 적절하고, 그래서 꽤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딥노이드를 보다가 한컴 라이프 케어를 보니 마치 천사 수준의 이런 유사기업 비교였고요. 풀청약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물량, 그러니까 뭐 다들 13억 다들 집에 있으시죠? 13억 다들 넣으셔서 풀청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수익성이 적지만 또 IT 관련 회사들의 관계 회사들 한컴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대출을 끌어서 하면, 물론 대출이 없이 청약하시는 분들은 풀청약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이 청약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풀 대출을 했을 때 약 35,000주 정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비례경쟁률 3000대 1이 나왔을 경우에 약 11주에서 12주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12만원인데 16만원치만 주식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12만원을 빼면 5만원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더블은 가져야 5만원 수익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균등 청약은 확실히 하고요. 비례 청약은 예상 배정 물량을 보고 선택할 건데, 아마 저는 비례 청약은 할 거지만 이 대출을 이용한 풀 청약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오를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더블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면 좀 못해도 한 30%, 잘 나오면 한 7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약 11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넣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등 청약 또는 경쟁률을 보고
제 있는 가용되는 현금 비례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대출이 없이 여윳돈이 많으시다면 그냥 풀청약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주차 정말 많은 종목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수요 예측이 끝나면 또 한 번 더 싹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